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연애와 결혼이란 게 운명이나 타이밍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답이란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지향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끌어줄지 이야기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 왜 이 주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가? 이성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이 명확하더라도 막상 본인이 정반대의 사람에게 매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령 이런 유형은 피해야지 라고 머리로는 생각해도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성적 판단보다 호감과 감정적 끌림이 우선해서 사랑의 눈먼 상태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미리 알아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참고자료로 삼을 만한 몇 가지 기준을 알아둔다면 나쁠 건 없겠죠.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어떤 삶을 함께하고 싶나를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여자 입장에서 마음이 넓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 먼저 마음이 넓은 남자 중 첫 번째 유형은 선천적으로 인격 자체가 너그럽고 배려심이 깊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해 대인배라고 하며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다툼이나 실수에도 화를 내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해 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죠.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남자의 두 번째 유형은 자존감이 높은 남자입니다. 사실 마음이 좁고 쉽게 질투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열등감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죠. 자존감은 무작정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근자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본인의 한계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CEO가 인터뷰에서 사업이 잘 안 풀릴 때에도 내 자신을 믿고 끝까지 시도한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일상적인 연애나 결혼 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작은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우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상대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파괴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태생적으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넓은 남자의 세 번째 경우는 자존감이 다소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도 어떤 능력이 뒷받침되는 남자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나 일 혹은 특정 취미나 기술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사람이죠. 물론 능력과 마음의 넓음이 자동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보통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능력이 있음에도 속이 좁다면 그 사람은 한번 자존심이 무너질 때 크게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있으나 꼼꼼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속 좁은 인물은 대외적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가정 내 갈등이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결혼했다가 일상에서 예민함과 공격성으로 힘들어지는 부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을 만날 때는 능력이 있고 자존감도 안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3. 남자 입장에서 멋진 여자를 만나야 한다. 마이너스 외모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멋짐을 갖춘 사람을 찾아라. 남성 입장에서는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외모만으로 멋지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내면에 악취가 풍긴다면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매력,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고려해야 진정 멋진 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외적 매력과 내적 매력이 동시에 갖춰졌을 때 장기적인 애착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외모는 처음 끌림을 유발하지만 결국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가는 힘은 내면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적 매력도 단순히 외모만이 아닌 전체적인 이미지나 태도, 분위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쁘지도 않아도 외모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도 인생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져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거나 공익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열정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 정말 멋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은 멋진 여자를 만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본능적으로 멋진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사실 사람 인생의 인연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서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과 동일한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상대를 평가할 때보다 나는 이성에게 어떤 남자이고 여자인가 되돌아보는데 참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